건 어떨까요? 자, 사국입니다. 설현준 선수와 변상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BGF의 설현준 선수입니다. 2013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5승 3패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4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승률이 5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변상현 선수입니다. 자,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4연승을 하면서 지금 9승 4패, 어느덧 9승 4패예요. 이번 판을 이기게 되면 10승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랭킹 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99년생인 설현준 선수와 97년생인 변상일 구단. 나이는 2살 차이가 나는데요. 변상현 선수 올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갑조 리그에서도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 대국수도 많고요. 62승 23패. 대국수가 무려 한 해 벌써 85판을 소화하고 있죠. 와. 그만큼 판수가 많다는 것은 성적을 계속 네, 내고 성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판수에서도 이 승률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요. 올해 변상현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네.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설현준 선수는 영재 입단대로 입단을 한 기사입니다. 그 양신이 가장 유명해요. 영재 네. 입단 대회에서는 1회 대회를 양신, 신민준, 신진서 이 두 선수가 입단을 했고요. 2회 대회에서 설현준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그 입단 동기는 지금 상대 팀의 그 퓨처스 3지명인 최영찬 3단입니다. 최영찬 선수도 이번 경기 검토실에 나와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 진행은 한눈에 봐도 흑실리 백의 모양이 펼쳐졌습니다. 백은 네. 또 두텁고요. 상당히 폭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를 쉽게 집으로 내주진 않겠죠. 변상일 구단이요. 네, 역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급소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그냥 들어가는 것, 네. 툭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한 이 정도로 들어가서 여기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조금 이제 온건한 삭감이고요. 이것은 이제 백의 집을 전부 다 깨러 들어가는 최강의 수입니다. 이제 다음에 안 두면 여기 붙이는 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은 뭐 둬야 돼요. 일단 네. 가장 떠오르는 수가 먼저 떠오르는 수가 이 수겠고요. 이렇게 두면 흑은 밀어 올리겠죠. 늘고 날일자로 탈출할 겁니다. 변상일 구단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겠네요. 지금 흑이 세기에서 실리를 확보했는데요. 확정가는 40집 약간 좀 넘게 났습니다. 네. 백은 이 모양의 발전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요. 붙여갑니다. 그 쉽게 이렇게 두는 것은 백도 튼튼해지는데요. 대신에 흑이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싱겁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갔습니다. 젖히면 글쎄요, 끊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좀 무리성인가요? 지금은 모양은 사납더라도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수란 방 맞았지만 다음에 흑이 늘면 끊고요. 네. 좀 곤란하죠. 이으면 이 자체가 그렇게 안형이 좋은 모양은 아니라서 백이 덮어 씌웠을 때
약간 답답합니다. 뭐 씌우는 방면은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고요. 이 모양이 사실은 젖혔을 땐 보통 끊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단수하고서 돌파가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도 보긴 봐야 되는데요. 돌파가 깔끔해서 근데 가만히 늘어두네요. 늘어서 어차피 백이 계속 미는 것은 너무 이제 저위에 깔려 있어서 만족이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약간 판단을 잘못했나요?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끊는 거였나요? 그래서 는 거거든요. 거의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네. 호구 쳐도 거의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앙을 나가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변화를 피했습니다. 서로 타협이 됐네요. 흑도 이제 더 이상 이 변 쪽으로 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나요? 있게 되면 중앙으로 나가야겠죠. 이 부근에서 백에게 뭔가 이런 자리를 한 방 맞게 되면 당장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네, 그 자리 하나 물어보고 중앙으로 나가야 돼요. 백도 있는 것이 보통이겠죠. 위로 연결하는 것은 여기 약점이 좀 남아서요. 흑이 중앙을 나가고 차후에 여기를 젖히게 되면 받기가 좀 어려워요. 끊을 수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나간 상태에서 네. 이 자리가 선수로 끊기거든요. 조금 아프죠. 엷어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초읽기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3회 남았고요.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안 두면 여기를 끊김 당해서 가장 알기 쉽게 이것만 끊어도 잡아야 되는데 연결되면 엄청 두텁죠. 이거는 두터워서 네. 순식간에 공수가 바뀝니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두네요. 어려운 자리이긴 한데요. 이곳의 두터움을 선택합니다. 이곳으로 있는 이유는 다음에 흑이 끊는 자세가 일단 집으로 당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끊김 당한 후에도 백은 충분히 흑마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래로 있는 편이 보통 같은데요. 바로 찔러갑니다. 바로 정리를 하겠다는 네. 뜻일까요? 바로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찔러두고서 안 두는 것은 이상합니다. 네. 젖히겠죠. 그래서 백한테 이제 끊을 것인지 아니면 뭐 이곳으로 호구로 받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두점머리 젖혀갔고요. 끊어가는 것은 역시 변 쪽에 이 두 방이 아파요.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흑이 뭐 뛰어나가게 되면 같이 끊겨서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끊는 게 좌변은 실리는 차지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두터움은 흑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끊어갑니까? 끊는군요. 실리를 선택합니다. 다른 선택은 조금 여의치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여기를 호구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 호구가 전혀 흑한테 압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방이 아프고요. 네. 또 이었을 때 뭐 여기를 지키면서 모양을 잡게 되면 공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곳을 먼저 끊어가는 것이 순인가요? 결국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다르게 두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묘하지만 이제 집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이곳을 늘고 막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단수 먼저 하고 두면 백이 아래로 단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집 차이가 그래도 한 자체로만 봤을 때 한 석집 정도 나요. 물론 중앙에 미는 거나 두터움은 다르지만 네. 눈에 보이는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백이 똑같이 2선으로 젖혔을 때 그때는 흑의 응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여기서요? 네. 이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은 이것을 좀 아끼고 바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약간 느는 것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설현준 사단이 먼저 호구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타협이 되네요. 이 단수를 안 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요. 타협이 아니라 그냥 백이 나와서 끊고 나올 때 여기를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간 흑이 다 잡힐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 밀게 되면 네. 괜히 안 해놨다가 네. 여기서 바둑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는 안전하죠. 하나 단수를 했기 때문에 날일자로 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날일자 가면 백은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은 두기가 좀 아니죠? 보냈고요. 설마 여기서도 설마 여기를 끊는 게 돼요? 포위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다 막아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관계가 축이 안 돼요? 오히려 백돌에게 걸리나요? 축이 안 되는데요? 두번 남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위험하네요? 나윤 선수, 변상현 선수. 이건 잡혔어요. 네. 여기가 수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기는 너무 싫으니까요. 이때 백이 똑같이 붙이면은 다른 건가요? 이때 이건 한수 차이가 있어요. 밀고 나가서요. 예. 네. 공배 차이가 좀 있죠. 30초. 하나,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네. 네, 애초에 변상일 구단이 생각했던 거와 달라요. 여덟, 아홉.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와, 여기를 한 칸 뛰는 것이 안 되네요. 여기를 한 칸 뛰면 여기를 그냥 나와서 끊게 되면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2였는데요. 이건 행마 자체가 상당히 좀 흙이 느려졌습니다. 이 한 방이 아픈 거죠. 네. 다섯, 여섯, 그러면은 애초에 단수를 먼저 치고 차단을 했더라도 똑같이 이 그림이 네, 여기를 됐을 젖히면 거네요? 비슷해요. 네. 여기를 젖히는 것이 급소였나요? 좀 특이한 형태네요. 이건 갑자기 흙이 행마가 좀 무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설혜준 선수가 이 한 점을 차단하는 선택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흙이 돌 자체가 이런 것은 좀 가볍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돌이 무겁게 나가기 때문에 버려도 커요. 자, 지금 두 칸으로 나갔는데요. 혹시 이 두 칸 사이 약점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이곳이 와서 약간 있나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늘고 이제 끊는 것과 끼우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네요. 여기도 예를 들면 한 칸을 띄고 막을 때 뭐 끼워가는 것도 있겠고요. 네. 30초. 어, 둘, 셋, 약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변상일 여섯, 구단 입장에서는.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이제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 이런 데가 있겠죠. 뭐 있는 것은 좀 당했어요. 네. 밀고 나오면 뭐 늘고 이런 역습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으면 끊어서 네. 이거는 약간 위험하죠. 약간 뛰어서. 그러면 지금 백돌 차례니까요. 네. 그냥 이 위쪽을 막아서 집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약점을 보강도 할 아 겸 여기서요? 네. 이곳이요? 이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근데 지금은 밀어가서 공격을 네. 하고 싶은 자리긴 해요. 그리고 워낙 스타일이 설현준 사단은 전투적이거든요. 네. 일단은 자신의 모양 정비하기보다는 선제 공격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자, 밀어가면서 흙의 돌을 차단하고 계속 공격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두터운 자리죠. 네. 이곳 밀게 되니까 이 두 칸의 약점이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를 네. 둬도 끊길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칸 띄어서 네. 끼우는 것도 이제는 확실하고요. 이런 데가 밀어져 있으면 확실히 안 되는데요. 미는 게 선수가 안 돼요. 그러면 응스타진을 할 때 이런 데를 나가볼 수도 있습니다. 흙이요 먼저. 아, 그러면 이제 네. 단수해서 받으면 이거 선수하니까요. 대득이죠. 늘게 되면 네. 여기 끝내기가 좀 생겨요. 맞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로 끝내기 좀 했죠. 그리고 나중에 또 붙이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 흙 6점이 가치가 약간 작아져요. 이 끝내기가 남았기 때문에요. 네. 변상일 구단은 약점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역습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습이라면 방금 이제 아까, 예. 보여주신 뭐 이런 부분에 잽으로 네.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 버티네요. 그냥 여기를 백이 좀 억지로 끊는다면 네. 버릴 심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설현준 사단도 작게 잡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스케일 크게 갈 거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바로 바로 가네요. 차단을 합니다. 제가 작게 안 잡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설현준 선수 바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설현준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속기대국 4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BGF와 포스코 캠텍의 14라운드 2경기.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네, 백이 붙여서 차단을 해가자 변상현 선수도 젖혀서 공수를 했고요. 이거는 여섯, 일곱, 6점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이제 백이 붙였는데요. 네. 아래로 두게 되면 늘어서 여기 끊는 자리와 끼우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살리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위로 젖혔다는 것은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젖히고 네. 늘 때 들여다보는 약점을 바로 추궁해 갑니다. 아, 변상현 선수가 이 상변 쪽 두 칸으로 벌린 것이 은근히 약점을 보강한 네. 의미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수로 인해서 이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더 이제 강력해진 겁니다. 네. 있게 되면 30초. 하나, 느는 자세가 훌륭하죠. 셋, 다음에 이 쌍립과 여섯, 있는 수가 일곱, 여덟, 거의 맛보기인 것 같아요. 열. 백이 9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글쎄요.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를 젖히는 것은 이거 끊김을 당해서 이 그림은 약간 위험하죠. 밀었을 때도 셋, 뭐 자체로도 여기 살아가는 것이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자, 변상현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 자,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자, 이제 부분전 정확한 수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의 수읽기는 두 선수 모두 정말 강합니다. 네. 근데 다음 수 어떻게 돼야 되죠? 마지막 하나, 이런데 붙이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가능한가요? 거기 돼요? 그 수가 됩니까? 흑의 수는 네 수고요.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긴 무조건 이해되죠. 근데 이 수가 이제 모양이 좀 사납긴 하네요. 백도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면 마지막 잘 잡히진 않네요. 여기서 뭔가 특히 좋은 수가 없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어렵습니다. 부분 수읽기인데요. 여차하면 흑은 포위를 하고 이 6점을 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흑은 바로 살립니다. 선택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살리네요. 단에서 날일자가 일견 좋아 보이지만 건너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환을 하게 되면요. 흑이 나가기가 좀 수월해져요. 붙여서 나갈 때 백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아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건너붙여서 차단을 하면요. 이러면 이제 백은 끊어서 타협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돌이 없는 거니까요. 네. 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축이군요. 네. 여덟, 아홉, 먼저 아, 그쪽에 약점이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막으면요. 당장 끊는 것은 안 돼요. 단수 한 방 하고서 여기를 조여서 네. 따낼 때 이으면
이거는 한 수 부족입니다. 네. 흑이 연단수로 잡히죠. 근데 이제 백이 맞게 되면 흑은 둘, 셋, 여기를 끊어갈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지금 위로 흑이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건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서 둘 데 없으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흑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끊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네. 없어요. 아예. 다섯, 일곱, 따냅니까? 뭐 따내는 것도 이으면 다른가요?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요. 여기 네. 있게 되면 흑은 이곳을 나가게 됩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막으면 끊겨서 맛보기로 안 되죠. 그러면 늘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를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타이밍이 약간 어렵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습니다. 여기 뭐 흑이 지금 타이밍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네. 살리는 것은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끊어갔고요. 여기서 흑은 백의 흠집을 최대한 많이 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안에서 그냥 사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흠집을 만들고 네. 찔러가고요. 백도 늘겠죠? 뭐 이을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일단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끊어둘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백은 이곳을 단수하고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마지막 하나, 지금 타이밍에 둘, 셋, 나와야 됩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면 되네요. 아홉. 이것도 제가 약간 착각을 했네요. 여기를 지금 나와도 맞게 되면 끊어서 백이 잡혔나요? 수가 안 늘어나죠. 네. 그러면 마지막 백이 곤란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흑이 선택이요. 먼저 끊거나 아니면 먼저 나오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네. 아홉. 확실하게 하네요. 백이 실전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끊었는데 옆으로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흑이 살 수 있었던 형태였나요? 수읽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것도 역시 끊고 나옵니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 형태죠. 네. 이곳 나오고 나올 때 여기를 먼저 끊겠죠. 넷, 다섯, 단수 치고 한 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단수 치면 반대로 나옵니다. 자충이 걸리는군요. 자, 백돌이 잡혔는데요. 사석 작전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렇게 두려고 설현준 사단이 둔 것 같진 않은데요. 이 그림을 원하고 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백이 잡혔기 때문에 뭐 집만 봐도 한 20집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중앙이 엄청 두텁지만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가 커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좁은 술기 싸움에서 뭐 이것도 사실 뭐 어렵겠지만 약간이라도 변살 구단이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서 튼튼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그냥 잡겠죠. 네. 지금은 이제 한 수를 늘려서 여기 막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서 수를 늘리는 것은 흑이 또 두터워지거든요. 네. 이 벽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붙여서 나오는 것이 있죠. 좌상의 흙집이 정말 아, 크게 크게 잡았어요. 났는데요. 한 45집 정도가 났는데요. 네. 일단 그 자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 자리도 없었다면 정말 망한 거죠? 네. 지금 여기가 45이면요. 여기 10집, 55, 100, 흑은 거의 70이에요. 네. 100은 여기가 15. 글쎄요. 흑집이 너무 큰데요. 지금은 이 날일자 걸쳤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그냥 앉아서 지는 거예요. 중앙으로 어딘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이 정도로 넓혀 가야 됩니다. 중앙집을 크게 만들어야 승부가 되는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 폭 자체가 그렇게 다섯, 여섯. 큰 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나다 보면 이 변도 자연스럽게 커지거든요. 글쎄요. 백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붙여가서 이제 어쨌든 이제 뜻은 네. 같은 맥락인 거죠? 보이죠. 네. 중앙집을 크게 짓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는 분명 설현준 사단의 약간 수읽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흑이 이제 붙이거나 늘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같아요. 이제 붙이고 두는 것과 이제 늘어서 두는 것 어떤 것이 난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늘었습니다. 또 막아야겠죠, 여기는. 아무리 중앙이 급해도 네. 이제 막았을 때 흑이 일감은 중앙으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네.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이 변 쪽으로 벌리는 건데요. 네. 둘, 셋, 넷. 이때 이제 뭐 호구가 보통이죠. 근데 지금은 백이 밀거나 날일자로 버틸 겁니다. 네. 그래서 흑도 가능하다면 여기를 미는 것이 정말 좋은 자리예요. 이러면 백도 물러설 수 없죠. 버텨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둬야죠. 밀어갔네요. 네. 백도 젖혀야 됩니다. 여기 젖히지 않고서는 승부가 안 돼요. 네,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의 형태라면 여기를 나와서 끊고서 약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흑은 여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과연 그렇게 둘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갑니다. 한 번 더 젖힐 수 있나요? 네 예정돼 있는 수순이고요. 백은 여기 안 젖히는 것은 네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래쪽의 약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약점은 나중 문제 같아요. 예. 네.
여기서는 뭐 늘게 되면 밀어서 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죠, 중앙이. 우선 젖히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아, 먼저 젖히기 위한 사전 공작인 건가요? 그래도 그걸 끊어줍니까? 정말 하기 싫은 교환인데 우선 아낌없이 합니다. 젖혔을 때 약점을 방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젖히기는 쉬워졌어요. 왜냐면 흙도 마지막. 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마 이렇게 그냥 서로 집 짓는 바둑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정도로 일곱, 여덟,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엄청 크게 물어났거든요. 네. 중앙에 백집도 났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또 우변에 네. 흑집도 크게 났기 때문에 집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하나 늘어두고 젖힐 겁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는 둬야 돼요. 네. 여기 밉니까? 아, 여기 바닥, 여기 엄청 큰 자리가 남아서 네. 이렇게 되고서 이만큼 집이라고 보면 몇 집이죠? 100이? 10, 25, 35, 40, 50, 55, 60, 한 60, 여기까지 70이라고 봐야겠네요. 85. 85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아까 흑집이 70 셋, 나지 않았나요? 네, 여기까지 55였고요. 이제 여기 두게 되면 이 집도 아홉. 한 45집 되거든요. 100도 큰 집이 나긴 했습니다만 흙집이 좀 많아 보여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상일 선수와 설현준 선수 서로 큰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좀 간명해졌어요. 네. 서로 집짓기가 돼버렸습니다. 여기도 밀어야 되고요. 여기도 흙이 이 자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 네. 속전머리 두드림 당하는 순간에 너무 뭐 엄청난 아픈데요. 피해입니다. 네. 지금 젖히기도 좀 어려워요. 바로 끊어갑니다. 이 자리는 항상 급소라서 끊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일단 흙은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백도 여기를 계속 뭐 밀고 싶어요. 근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젖히는 자리가 너무 큰 자리라서 젖히면 이후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약수지만 이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악수예요. 근데 이제 자체로 이제 선수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마지막.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뭐 중앙도 아픕니다. 여덟, 아홉. 아. 중앙도 아파요. 우선 기세로 네. 계속 밀어가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여기를 두고요. 흙이 이런데 밀어서 중앙 정리하고서 두면 흙이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흙이 좋아 보입니다. 버티는 건데요. 지금 미는 것이 실전 심리상 네.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는 흙도 젖혀갈 수가 있는 거군요. 끊어가게 되면 가둘 수 있습니까? 흙은 여기 못 두면
이상하거든요. 백도 하나 끊어놓고 빠지면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를 이제 끊어 놓는다고 해서 네. 다섯, 수가 여섯, 흙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덟, 여기를 또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끊어갑니다. 네. 이곳에서 또 한바탕 일전이 벌어지겠네요. 흙도 가두는 방법 이외에는 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흙이 끊고 늘어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뛰어나가면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다섯, 일곱, 단수 치고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백은 밀어가는 것이 선수입니다. 여기를 끊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받아야 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AI 승부 예측은 우선 수순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잘못한 거죠? 여기 미는 것은 당연한데 이 한 수에 지금 그래프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백이 느는 것은 선수가 안 돼요. 셋, 넷, 뭐 늘더라도 이제 끊어두고 늘어야 됩니다. 여기 느는 것은 자체로 이곳에서는 네. 선수가 안 되죠. 이 전투는 거의 승부가 직결되는 전투 같아요. 백도 이곳이 잡히면서 이런 형태로 가면요, 집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승부가 결정이 되고요. 흑도 좀 위험 부담은 있어요. 흑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네,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혀가네요.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바로 잡히는 형태는 아닌 건가요? 끊게 되면 나가서 네. 축으로 잡는 순간에 뭐 이곳은 사실 자체로도 안 잡히고요. 지금 나가도 되겠네요. 바로 아,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네요. 축이 네, 아니군요. 축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오히려 넉점이 잡히게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나가서 일곱, 여덟,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었을 때 이곳 축과 이곳 먹여치는 것이 남습니다. 네. 자, 지금 어디 뒀나요? 선수인가요? 예, 그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죠. 백도 이 약점을 선수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선수로 보강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미는 자리는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는 자리가 없다면 여기를 다섯, 흙이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살기가 좀 어렵죠. 아홉. 지금 붙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흙이 막으면 선수가 안 돼요. 백의 그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포위를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복잡해졌습니다. 흙은 일단은 뭐 여기를 막는 거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잘 안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막아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있는 수 선수 안 됩니다.
호구는 선수가 돼요. 안 받으면 끊고 나와서 이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따라 나오게 되면 양쪽 중에 한쪽은 잡히게 됩니다. 셋, 넷, 마지막 다섯, 하나, 호구를 하게 네. 되면 흙도 붙여서 맞겠죠. 아홉, 호구로 지켰고요. 지금 가장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네. 왜냐면 수상전이 중요하거든요. 네, 붙였습니다. 근데 백도 수가 별로 없어요. 수가 지금 많지 않아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가 확 조여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둘, 뭐 예를 들어 이곳으로 미는 것은 호구를 하나 해두고서 다섯, 여섯, 여기를 막았을 때 좀 수가 늘어나요. 여덟, 네. 지금 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단수를 쳤고요. 이거는 백이 수가 워낙 없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이으면 흙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 자체 수상전으로 봐도 여기를 바로 못 조이면 잡히죠. 젖혀서. 그리고 수를 늘리게 되면 흙도 여기 안 받아도 되니까요. 여기를 막았을 때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넷, 다섯, 끊는 수가 선수죠.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를 끊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를 밀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 여기를 애초에 밀어서 네. 뭔가 끊는 것을 통해 변화를 구했는데요. 지금 잡게 되면 흙집만 오히려 좀 확정가가 된 느낌이 있고요. 여기 백집은 크게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도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요. 이거 둬야 돼요. 여기가 뭐 지금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것이 좀 나은가요? 조금이라도 최대한. 돋보려면 여기까지 네. 가야겠네요. 일단 여기 와서 집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가 이곳 와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한 67 정도가 났습니다. 다섯, 여섯, 근데 이곳이 약간 나중에 끝내기 할 때, 네, 젖혀서 막을 때 있게 되면 네. 여기서 어떻게 두죠? 이 약점이 곳곳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두고서 여기가 다짐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있게 되면 또 붙여요. 늘면 끊어서. 여기 돌이 선수가 돼서 나가는 순간에는 이 끊는 자리가 생기죠. 네. 맛보기로 백이 걸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양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입구자로 여기요. 네. 자체로 당했습니다. 원래는 네. 여기를 이어서 아홉, 끝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당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이것도 지금 흙이요. 네. 여기를 잇고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약간 당했죠. 네. 마지막
그냥 막나요? 뭐안 되는 게 있었네.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 물론 여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 이거 똑같죠. 하면 돼요. 네. 근데 약간 이제 흑도 부담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집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뭐 아무리 못해도 5집은 날 것 같아요. 5집 훨씬 더 나겠네요. 마지막 하나 흑도 바로 안 두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안 두면 여기 치중당했어요. 아, 네. 단수가 아니라 치중이군요. 아 지금 바로 하네요. 네. 할 생각으로 뒀으면 이 수가 당연히 일리가 있죠. 아, 어차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부담 없이 하는 이유는 여기가 정말 깔끔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흙의 부담이 좀 덜하죠. 이렇게 하고 빵 따냈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지금 백이 팩감이 없습니다. 여덟 아홉 버티긴 버텨야 돼요. 네. 팩감이 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흙도 여기 젖혀서 팩감 쓰는 게 네. 지금 크봇이 아주 백으로서는 아픈 자리입니다. 이 패 굴복당하는 순간에는 백이 힘들어지겠네요. 서른준 선수 하나 버텨가고 있습니다. 셋넷 어려운 패를 버티고 있는데요. 일곱 여덟 자, 그 사이 장고 대국 1국이 네. 끝이 났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자, 이 대국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반전을 넘어갔을 때는 AI 승부 그래프는 박영훈 구단 쪽으로 좀 갔거든요. 네. 자, 이 대국은 BGF 팀에서 간절히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현찬 선수는 리그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에 등판을 해서 한승주 선수에게 패했고요. 12라운드에서는 백봉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 이대국 가져갔나요? 자, 김현찬 선수가 BJF의 주장 박용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 큰 판을 이겼어요. 네, 이렇게 포스코 캠텍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약간 위험한 판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박영훈 구단이 무너지네요. 이렇게 되면 포스코 캠텍이 수월해졌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네, BGF는 지금 남아있는 두 판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판은 글쎄요, 여기 패 견디기 힘들거든요. 변상일 구단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운 바둑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백이 팩감을요 이렇게 두고서 한 팩감 3팩감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일단 즐겁죠. 이곳을 이으면서 팩감 쓰는 것이 네. 괴롭네요. 자, 이렇게 원래 둬야 되는 수순을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흑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방면에도 팩감 조금 어렵긴 한데요. 팩감 쓰기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팩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곳 끼우는 자리죠. 팩감이에요. 네. 백은 뭐 무조건 다 버텨야 됩니다. 악수 팩감도 마다하지 않고 다 써야 돼요. 일단 흙이 안 받을 수 없는 팩감을 사용합니다. 그곳은 안 받게 되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이 경기를 한국물가정보와 킥스팀이 열심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정관장도 지금 2위를 확정했지만 네. 1위까지 넘보고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판을 주의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팩감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확실하죠. 위로 끊어서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인가요? 일단은 손해라서요. 그리고 여기 하나 쓰는 것이 그렇게 손해 하나, 악수가 아닙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 팩감을 쓰네요. 중앙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되는 쪽부터 팩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게 되면 이곳으로 단수하게 되고요. 이을 때 쳐치는 순간 나올 수가 없죠. 네. 한격이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둘, 자체로 뭐 넷, 다섯, 20집 이상을 한 모습입니다. 여덟, 아홉, 이제 여기서 있는 것도 팩감인데요. 네. 고민을 하는 거죠. 먼저 따내고 나서 이것을 팩감으로 사용할지 이제 뭐가 따내고 백도 기세로 따내면 네. 여기 따내고요. 여기 따내는 것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흙이 먼저 따내도 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먼저 따내서 팩감을 아낍니다. 백의 입장으로서는 여기가 팩감으로 듣는 것이 너무 아프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저기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하는 순간에 팩감 차이도 좀 나고요. 그래서 변화를 꾀하는군요. 지금 따냈으니까요. 여기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받으면 끊고 이을 때 여기까지 가서 뭐 끊을 수가 없죠. 못 견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흙은 여기 따내는 것이 두터워요. 여기가 네, 백이 있고서 따내는 것이 크기 때문에
흑도 따내야 됩니다. 하지만 아, 네, 나가놓고서 따내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패를 해서 흑이 이득을 본 건가요? 여기 집으로 차이가 좀 났죠. 애초에 제가 여기를 계산하기를 그냥 알기 쉽게 봤을 때 흑이 여기가 5집이 난다고 봤으니까요. 이 차이가 석집에 여기만 흑이 10집 정도 불어났어요. 100집도 한 10집 가까이 깨졌고요. 네. 거의 20집 정도 득을 본 거거든요. 근데 100이 얻은 것은 여기 빵 따냄이니까요. 집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을 겁니다. 아. 이쪽부터 설현준 선수가 좀 이기기 힘든 패를 먼저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손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를 한번 해보죠. 여기가 넉집 7, 10, 14, 20 56이에요. 여기가 66 흑은 여기까지가 한 110집 정도 납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100은 네. 이곳이 집이 많이 줄었어요. 이곳이 61이고요. 네, 여기 15집에 76. 여기를 둔다고 해도 한 90집 초반인데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설현준 선수 불리한 형세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어려운 패를 이끌어 갔는데요. 네, 속기대국 4국 보고 계십니다. 변상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서 보시죠. 포스코 캠텍과 BGF의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포스코 캠텍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흑이 여기를 마무리하고서 따냈고요. 백은 이곳을 선수로 정리했습니다. 네. 반상 최대죠. 여기를 백이 밀어서 끊었을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흑이 중앙에 좀 듣는 것이 있어서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이 정말 좋은 수가 나와야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곳이 소득 없이 이렇게 흑집이 깔끔하게 나서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변상일 구단이 여기 결정타를 두긴 했어요. 네. 이거 아니어도 흑이 좀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득을 봐선 집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되었고 상변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5국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AI 승부 예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 100이 한 53% 정도. 네. BGF 팀으로서는 주장의 패배가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대2로 지금 뒤지고 있는데 만약 패하더라도 지금 1승 1승이 정말 귀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만약 BGF 팀이 패하게 된다면 이제 경쟁을 벌이는 팀이 한국 물가정보팀인데요. 지금 개인 승수가 1승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은 승패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승패 다음에는 1승 1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판 더 이기고 지느냐 아니면 뭐 2대 3으로 지느냐 4대 1, 1대 4로 지느냐가 지금 차이가 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현준 선수가 초반에는 기세가 대단했어요. 4라운드부터 6라운드 이제 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6라운드에서는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죠. 네. 올해 설현준 사단은 처음으로 KB리그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피처스 리그에서 좀 활약을 했었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변상일 구단은 아래쪽을 선수로 하고 네. 다시 막아갑니다. 지금 집 차이가 좀 나거든요. 뭐 형세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약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인 넷, 것 같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은 딱 두 번의 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이 가장 큰 전투였고요. 이곳이 그다음 마지막 전투였는데 이 두 번의 부분 전투에서 변상일 구단이 앞섰어요. 정교했고요. 네. 자, 이제는 전투가 끝이 나고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5국 속기대국 이창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네, 두 판 동시에 보시죠. 자, 5국은 이창석 선수의 흑번, 이원영 선수의 백번입니다.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백의 마지막 수가 여기였죠. 셋, 넷, 이곳을 놓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이곳에 이제 흙의 큰 집이 있고요. 도처에 백집이 꽤 많습니다. 백의 여기가 10집. 대략 30집 정도고요. 여기는 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변 쪽은 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 서로 셋, 넷, 집이 다섯, 큰 집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귀에서 이제 백이 한 10집 정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둘, 셋, 넷, 그렇다면 백집은 한 40집 정도로 보겠습니다. 흙은 여기가 여덟, 7, 10집에 여기 다 합쳐서 40집 모양이네요. 근데 집이 하나예요, 흙도. 네. 다른 곳은 딱히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바둑은 좀 어려운데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아래쪽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분명히 여섯, 일곱, 흙이 좀 두터운 것 같긴 한데요. 막상 이 두터움을 여섯, 일곱. 거기가 노림이었나요? 뭐가 있나요? 이어서 네. 여길 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곳은 백도 이어야 됩니다. 네. 여기 교환을 해야 돼 하면 좀 두터워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 이곳을 해서. 하나, 둘, 셋, 수가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도 흙이 선수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 여기 있는 네. 것도 선수라서
어느 한쪽이 뭐 끊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백도 약간 두터워지는 느낌이죠. 이런 것이 이어지면요. 그리고 천천히 보니까 이 전체 흙도 마지막. 네. 완벽한 두 집은 아니에요. 아직. 아, 이곳이 파고당하면요. 하나, 여섯, 둘, 일곱, 셋, 여덟, 넷, 아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여기만 선수로 정리하고 이곳에 온다면 하나, 둘, 셋. 서로 어렵겠습니다. 근데 손을 뺄 수만 있다면 흙이 네. 확실히 좋아요. 이제 하나, 좀 고민이 되는 것은 흙도 셋, 이제 대마가 갈려 있어서요. 다섯, 네. 여섯, 일곱, 그곳도 선수죠. 두지 않는다면 흙이 이곳 이어서 위에서는 두 집이 안 납니다. 여기서도 두 집이 안 나죠. 네. 네, 이렇게 한 집 내서 살아야 됩니다. 들어오면 위가 선수가 돼서 이곳에서 한 집이 생기죠. 네, 이곳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손을 돌리면 되겠네요. 당장 여기는 뭐 확실한 선수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 이 자리가 큽니다. 네. 백도 이 아래쪽을 두는 것이 확실한 선수가 안 듣는 건가요? 네, 여기가 사실 막상 따내도 아, 대마사활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백이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네.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득인지도 약간 어렵고요. 왜냐면 흙이 예를 들어 뭐 마지막, 여기를 둘 때 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두면서 보강이 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일곱, 여덟, 아, 그 자리를 가네요. 네. 이런데 붙이는 것도 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방비가 됐습니다. 늘게 되면 여기를 하나 단수 교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수상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순이 잘 안 나와요. 여기가 둘, 느는 것이 선수가 되긴 하는데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사국이 끝이 났네요. 아홉, 변상일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토끼 대국 사고 설현준 선수가 항복을 했습니다. 네, 초반이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네, 꽤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이곳 들여다봤을 때가 문제인데요. 글쎄요, 여기서 네. 최선의 응수가 어디였을까요? 시간이 있더라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네, 약간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설현준 사단의 이 붙임수는 이 흙에 들여다보는 수가 워낙 안성맞춤이라서 이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가 설현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변상일 선수의 이 승리가 본인으로서도 10승을 네. 찍으면서 팀의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일 선수
정규리그 10승 4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설현준 선수는 5승 8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상현 선수의 승리로 3대1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네. 승리, 이 승리로 정규리그 1위를 결정지었습니다. 포스코 캠텍 지금 검토실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덤덤한 모습입니다. 네. 네, 침착하게 진행되고 있는 5국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또 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BGF 그렇죠, 예. 팀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배려죠. 네.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기를 일곱, 여덟, 흑이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치받았고 여기를 날일자로 둔 겁니까? 네, 날일자로 그런 뒀겠네요. 것 같네요. 네,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까지가 됐습니다. 약점은 물론 남아 있지만 당장 추궁은 좀 어렵겠죠. 여기에 큰 약점 때문에 네. 백이 당장 어렵습니다. 늘어서 흑의 약점을 보고 있고요. 흑이 응수를 한다면 귀를 지킬 겁니다. 귀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가서 응수타진을 하네요. 젖히면 끊겠다는 얘기고요. 치받게 되면 약간 득이 이런 얘기인가요? 젖히면 끊습니다. 두면 단점을 마지막 잡게 되겠고요. 둘, 위로 이으면 셋, 단점을 잡아서 여기는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곱, 여기가 절묘하게 잘 안 끊겨요. 아홉. 백이요. 안에서 살죠. 그래도 젖혀갑니다. 끊으면 일단 넘어가고 손을 뺄 것 같아요. 네, 당장은 흑이 후수죠. 그 자리보다는 더 급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 안 두면 다섯, 막상 여섯, 백이 먼저 갔을 때 여덟, 아홉. 늘어요. 여기 약점이 있어서 한 점을 잡아도 뒤로 단수 치고 늘게 되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이건 살기가 힘들어요. 네. 3-3을 들어갑니까? 그 약점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방법이 3-3인가요? 최강의 수입니다. 그런가요? 최강의 수라면은 백의 어떤 응수를 좀 두려워해야 될까요? 둘, 셋, 일단 여기 들어오면 뒤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 수도 좀 당한 것 같아요. 뭐 느늘거나 젖혀야 되거든요. 이때 흑은 모양은 여기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백의 모양을 좀 우그러뜨리면서 흑도 정비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백은 여기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고 두는 것은 끊겨서 백이 오히려 다 잡힙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찝히면 패도 안 나고 다 잡혔어요. 두 점을 잡혔죠? 잡아도요? 네, 2점을 잡아도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요. 먹이면 수가 하나, 안 늘어나죠? 둘, 셋, 넷,
그래서 맞게 되면 여덟. 다시 이곳으로 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구와 여기 끊고 느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흙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마지막 하나. 모양은 이런데 늘고 싶긴 한데요. 여기 늘었다가 이곳 당하면 다섯,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일곱, 여기 다 잡히고 여기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둬서 여기를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백도 귀를 제 앞에 놓는 것이 네, 정수겠군요. 귀 쪽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어, 하나. 이렇게 된다면 흙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3을 침입해서 오히려 네, 잘 정리를 한 거군요.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네. 완벽하게 지켰고요. 여기가 백이 이렇게 두면 또 막히는 것이 차후에 여기 선수하고 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넘어가는 것과 귀를 젖혀서 수를 늘리는 것. 큰 수가 나진 않아도 상당히 좀 조여붙임이 가능하겠죠. 잘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이창석 선수가. 네. 셋, 넷, 다섯, 저런 수순들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홉. 그렇다고 네, 그 자리 뒀죠. 네, 막는 것이 좀 신경 쓰여요. 근데 받을 수는 없어요. 막았을 때. 받는 건 너무 당했어요.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안 받을 겁니다. 넷, 자, 여섯. 그렇네요. 압박을 하려는 거예요. 옷을 들여다보고서 이 전체가 아직 분명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이곳을 흙이 따내지 못하면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을 때 따내서 전 한눈에 딱 보기에도 네. 눈 모양이 잘 보이진 못 살았어요, 않는데요. 아직. 네. 흙이 선수로 듣는 자리가 맞나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둘, 셋, 넷, 다섯, 쉽게 보이지는 여섯.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여덟, 아홉. 이 타이밍에 그죠? 물어봅니다. 네.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넘어가면 간명합니다. 지금은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여기 늘어서 하나, 차단을 하는 거죠. 흙이 이제 넷, 이렇게 하고 다섯. 살 때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다 잡으러 가는 거고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었고요. 이곳은 이제 끊어놔서요. 네. 여기가 흙이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한 집이 났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따내는 순간 여기가 한 집 생겼죠. 네. 파워가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자리죠. 흑으로 하여금 이제 여기를 살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안 살겠죠. 뭐 이런데 또 득을 보면서 네. 살자고 할 겁니다.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은 조금 힘들었을까요? 왜냐면 여기 한 집도 있고요.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완벽하지 않아서 마지막 하나, 결행을 못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따내네요.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완생이죠. 자, 이제 어디가 큰가요? 상변도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근데 큰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서로 별거 없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왔습니다. 지금 귀가 신경이 보강에 쓰여서 네. 의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흙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는 마지막. 아니어도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가 셋, 백이 네. 따내고 막을 다섯. 때 여섯, 차후에 여기 두면요. 여덟, 아홉. 도서 여기 패를 들어가기가 좀 거북해요. 이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네. 여기 끊어지는 것이 선수고요. 이 패가 꽃놀이 패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꽃놀이 패가 아니에요. 다음에 아. 따낼 때 여기가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면 거의 패를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흑도 이을까요? 아, 여기를요? 네.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이으면 다시 패맛이 부활하니까 네, 백을 여기가 지키게끔. 강력하네요. 다섯. 근데 여기는 보통 선수가 아닌 자리라서 네. 일단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자리가 네. 여덟. 정수 같아요. 저럴 때 좀 후회되지 않나요? 상대방이 응수를 달리하면 저기를 먼저 둘 걸. 아, 여기요? 네. 근데 여기를 먼저 두기에도 지금 큰 의미가 없어서 네.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단수가 선수가 되지만 수가 자체로 마지막 하나, 아예 없죠. 네. 네. 그래서 넷, 수상전은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확정가가 나온 상태인데요. 여기가 100이 19집 정도고요. 25. 집은 한 55 정도가 남네요. 꽤 많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45. 여기가 한 5집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집으로만 본다면 100이 상당히 앞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다가와서 날일자로 눌러가고 있고요. 지금 별탈 없이 진행되면 네. 범이 안 나옵니다.
지금 흑이 이 집 하나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백이 도처에 집이 네. 아주 많이 불어났습니다. 백도 일단 이렇게 해서 임시 방편을 했죠. 여기 두지 않으면 자체로 뭐 마지막. 끊기진 않더라도 이런 부침수가 셋, 신경이 좀 쓰여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교환 자체로 득받고요. 위쪽에 약점은 없는 거죠? 네. 끊기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5국이 진행이 여섯,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여덟, 캠텍이 3대1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자, 이렇게 순위가 3위까지는 결정이 되었어요. 네. 지금 포스코 캠텍,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3위에 킥스까지. 네네. 아, 지금 3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한국 물가정보 4경기 앞두고 네네. 있기 때문에 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네, 순위가 더 올라가게 되죠. 마지막 8승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오늘 BJF 팀이 7승으로 이제 머물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확정이 된 팀은 킥스 팀입니다. 네, 킥스가 어제 승리를 했잖아요. 7승 7패로 개인 승수가 지금 38승이에요, 무려. 그래서 오늘 BJF가 패하게 되는 순간에 킥스가 확정이 됐고요. BGF의 개인 승이 지금 29승이고요. 네. 한국 물가정보는 27승입니다. 그래서 14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한국 물가정보하고 화성시 코리어의 대결에서 네, 이제 물가정보가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포스트 시즌을 가는 거고요. 네, 만약 패하게 됐을 때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 결과에 네. 따라서 마지막 하나, 지금 개인 승수는 2승 차이밖에 나지 네. 않기 때문에요. 다섯, 여섯, 자, 그리고 또 5국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쉽게 정리하면 BJF 팀이 오늘 그 2대 3으로 패하게 되면요. 한국 물가정보는 반드시 승리해야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1대 4로 패하게 되면 한국 물가정보가 2승 3패로 마지막 경기를 패하게 됐을 때 물가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두 팀이 만약 개인 승수가 동률이 나서 승자승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물가 정보가 승리를 네. 거두었기 때문에 자, 승수에서 BJF가 조금 격차를 벌려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5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록 아쉽게 오늘 패하긴 했지만 네. 오늘 대국을 2대 3으로 패하느냐, 1대 4로 패하느냐가 이 포스트 시즌에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지금 갑자기 대변화가 뭐 일어날 어떻게 된 것 겁니까? 같은데요.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100의 선택이 옳은 건가요? 네, 여기가 네. 무조건 커요. 여기는 이곳을 따내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집 정도 될까요? 근데 여기는 자체 돌만 마지막 하나, 6점이고요. 공배가 어마어마하지 네. 않습니까? 다섯. 아, 이창석 선수가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버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따내는 것 정도는 선수로 되겠고요. 만약에 잡고 여기를 늘게 되면
이곳에 잡은 흑의 집이 17, 21, 마지막 20 넘집. 둘, 흑은 65가 조금 두텁습니다. 네. 근데 백이 여기를 잡아서요. 5, 10. 여기만 55예요. 이거는 바꿔치기는 백이 좀 득봤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 세 판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모두 마지막 KB 리그에서 만났었고요. 셋, 상대 네. 전적에서는 다섯, 2대 1로 이원영 선수가 앞서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2015 시즌, 17 시즌, 그리고 2018 시즌 전반기 이렇게 한 차례씩 만났었네요. 여기가 두지 않아도 잡혀 있나요? 여기를 네, 잡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크죠. 살릴 수가 없네요. 한 칸을 뛰더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끼워서 이거 끼우는 것과 다시 막는 것이 맛보기죠.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원영 팔단이 좀 여유가 네. 있습니다. 네, 그 끝내기는 선수의 자리였고요. 끝내기로 봤을 땐 여기가 가장 크거든요. 이 막는 자리가 아주 두터워요. 근데 여기가 좀 깔끔하긴 해요. 네. 네,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늘어서 둬도 여섯,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곱, 그래도 아, 큰 자리 가네요. 최선으로 가는군요. 네. 이곳을 붙여서 백의 약점을 찔러 갑니다. 이렇게 둘 경우에는 나오고 또 나옵니다. 약점이 좀 보이죠? 마지막 끊게 되면 네. 둘, 이거는 셋, 넷, 다섯, 근데 여기가 여섯, 그 다음이 없나요? 어, 이건 묘하네요. 잡혔네요. 아, 네. 안전하게. 네. 뭐 위로 끊지 않고 옆으로 네. 끊을 수도 있는 자리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이었습니다. 치봤겠죠. 그래도 여기를 젖혀서는 약간 좀 득을 받습니다. 모양이 좀 무너졌거든요. 거의 많이 당하네요. 지금 여기를 못 치받은 이유가요. 약점이 있나요? 지금 여기 약점이 있어요. 끊기는 약점. 여기를 둘 때 끊는 것과 이거 끊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네. 지금 빈삼각으로 웅크렸는데요. 많이 당했어요.
중앙에서 흑의 집이 제법 붙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날일자보다는 여기가 더 큽니다. 이 날일자보다는 아. 여기 넣는 것이 더 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순식간에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 집이 생겼습니다. 자, 100이 안 받은 자리. 자, 그 자리를 이창석 선수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게 되면 치 받아서 끊는 것은 이제 패가 됩니다. 네. 이거는 심각해지죠. 100은 이렇게 해둬야 되고요. 따내고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여기를 정리하고 흑은 이곳을 잡는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여기 좀 생겼어요. 네. 집이요. 10집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덤이 안 나옵니다. 그걸 잡아도 일단 이 바꿔치기 자체가 백의 마지막. 입장으로서는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셋, 넷, 양쪽이 다 뭐 전혀 손볼 곳이 없어졌죠. 네. 집으로도 작지 않은 것 같고요. 이곳에 비교해서 포스코 캠텍은 막판에 김현찬 선수 퓨처스 1지명이죠. 네. 그리고 셋, 김현찬 선수가 퓨처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뽑힌 선수입니다. 여덟, 1번으로 뽑혔습니다. 네. 이 선수가 막판에 아주 큰 활약을 하면서 사실 포스코캠텍은 윤찬이라는 강력한 오지명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챔피언 결정전 가서는 김현찬 선수의 등판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카드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있나요? 이창석 선수가 노렸던 자리가 있나요? 치중 가게 되면 수가 날 자리는 아닙니다. 패도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네, 여기는 뭐 패가 날 수는 없고요. 아주 잘해야 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빅은 큰 의미 없죠. 잡혔으니까요. 네. 빅도 날 수가 없네요. 흑수가 워낙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현찬 선수가 여덟. 퓨처스 리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KB 리그에서도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KB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죠. 그리고서 네. 그 군입대를 했는데요. 2012 시즌부터 15 시즌까지 KB 리거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5 시즌에서는 정관장 황진단 3지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이나 이런 큰 무대에서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포스코 캠텍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 네. 하나,
군입대를 하고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그 시즌이 중요해요. 네. 그 시즌에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둑리그로 선발이 되느냐 아니면 퓨처스로 좀 밀리느냐 그런 것이 좀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막았고요. 밀어서 두면 막으면 여기 살아가니까요. 밀 마지막 때 잡겠죠. 백이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여기가 더 크네요 지금은. 한 점 잡는 것은 네. 이미 이수로 인해서 득봤죠. 호구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한 번에 막힐 수 있는 자리를 우선 좀 방해를 시켰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자리가 훨씬 더 컸어요. 냉정하게 보면 여기를 막는 것보다 이거 잡는 것이 더 컸는데요. 네.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진 느낌입니다. 이창석 선수는 작년에 참 잘했는데요. 올해는 잘 안 풀리네요. 마지막 예. 하나, 너무 강한 상대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전년도에 비해서 라운드가 줄었기 때문에 네. 초반이 사실상 승부예요. 초반에 좀 밀리게 되면 극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또 크고요. 네. 작년에 이창석 선수가 KB 리그에서 9승 5패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 퓨처스 리거로 출전을 한 거죠. 네. 넷, 다섯, 여섯. 본 무대 이 퓨처스 리그에서는 8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AI 승부 예측 그래프는 상당히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승부 자체도 차이가 좀 나는 바둑입니다. 아,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자,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 자, 후반기에서도 이원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움에 두 선수가 바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좀 깔끔하게 맥이 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귀의 백집 자체가 거의 20집 정도 난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입니다. 이원영 선수가 이창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14라운드 2경기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거두면서 1위와 2위가 확정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포스코 캠텍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BGF팀 아쉽게 패했지만 아직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 1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지켜봐야겠고요. 오늘은 좀 아쉬워요. 일단은 그 승부판이라고 봤던 2구 네. 조한승 최철안전에서 조한승 선수가 승리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승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포스코 캠텍의 그 김현찬 선수의 승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포스코 캠텍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라운드 아직 순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많이 하고 대국에 경기에 임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관장 팀이 지금 무섭게 쫓아오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부담감이 큰 경기였을 텐데 잘 싸워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오더를 보시고 어떤 대국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셨었나요? 1국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고요. 2, 3, 4국, 2, 3, 4, 5국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좀 두텁다고 생각해서 오더는 뭐 그런 대로 만족했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올해 정규 시즌 우승하셨는데요. 우승의 가장 큰 요인을 좀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골고루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고비 때 김현찬 선수가 또 중요한 승리를 해줘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최철환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록 아쉽게 패했지만 그래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정규리그의 마지막 대국이었어요.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중요한 판이라서 꼭 이기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다행이고요. 남은 챔피언스 결정전 기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서 지금 좀 난조가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건가요? 예, 남은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달 열흘 이상 네. 기다려야 되는데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잘 준비해가지고 멋진 경기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최철환 선수. 네,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포스코 캠텍, 정관장 황진단, 킥스팀 이렇게 결정을 지었는데요. 자, 지금 한 자리를 놓고 BGF 한국물가정보가 싸우게 됐습니다. 이 팀 중에 가장 경계하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정관장 팀이 아니면은 다 자신 있고요. 정관장 팀이 가장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벼르고 있겠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바로 다음 경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포스코 캠텍 팀 정규리그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을 차지한 포스코 캠텍팀 만나보았습니다. 1위를 차지한 포스코 캠텍팀이 가장 경계하는 팀 정관장 황진단 네. 바로 내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네, 정관장 황진단으로서는 약간 맥빠진 경기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네. 오늘 포스캠텍이 이겨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 황진단은 2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내일 대결인데요. 그래도 순위와 상관없이 3국 정말 볼만한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장 맞대결이 성사가 되었고 1국 장고대국 이창호 선수와 이지연 선수 지명 맞대결입니다. 이 대국도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네, 재밌는 대국이 모두 1국, 3국이 전반기에 이어서 모두 다 리턴 매치로 만났습니다. 자, 14라운드 3경기 빅매치가 숨어져 있는 정관장 황진단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